이런 유형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과대망상의 한 축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매우 많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나 회사에서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는 의견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 왜 저들의 의견이 내 생각보다 타당해야 해?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힘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을 더 많이 누렸을 뿐이야. 내가 쓴 글이나 음악은 다른 누가 쓴 것 못지않게 가치 있고 옳아.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같이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위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업무나 작품이 비판받을 때 격분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심하면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인식에 우리가 의구심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언뜻 보면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항상 뭔가 불운하거나 불행한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친구 또한 과대망상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유형에 빠져들거나 실패하거나 고통받을 게 확실한 상황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통받는 측면에서 남보다 우월한 기분이 들고 관심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풍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든 본인이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성공을 지어내고 본인에게 성경지명이 있다는 식으로 어떤 트렌드를 미리 봤다, 어떤 사건을 예견했다고 말합니다. 과대망상이 심한 유형들은 보통 교감 능력이 낮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본인에게 관심이 쏠려 있지 않으면 먼 산을 보거나 초조함에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본인에게 올 때만 그들은 생동감을 띱니다. 이들은 남들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많은데 남들을 본인의 계획에 이용할 혹은 관심을 얻기 위해 활용할 도구로 보는 편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과대망상적인 사람, 특유의 비언어적 행동을 보이는데 제스처가 크고 극적이며 회의를 할 때 혼자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남보다 목소리가 크고 말소리가 빠르며 남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이 주변에 꼭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다 했다고, 본인이 미리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아직도 리더를 이상화하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역시 일종의 과대망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모든 것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음으로써 추종자는 그 훌륭함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낀다. 리더를 찬양하는 말을 늘어놓을 때는 추종자의 마음도 함께 붕 떠오른다. 그들은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낀다. 나에게도 그 리더의 힘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마도 정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항상 입에 거품을 물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이런 유형의 과대망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적인 과대망상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위를 낮추는 데서 과대망상을 실현합니다. 이들은 흔히 겸손을 과시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갖거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실제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말로는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지도 차를 사지도 않고 지위를 경멸한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겸손함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과대망상적 겸손이다. 남의 관심을 얻고 도덕적 우월함을 느끼려는 그들만의 방법이다. 거기다 이들은 정치운동이나 기업체를 이끈다기보다는 사이비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현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의 어떤 행동도 용서할 준비가 된다. 이 또한 정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지만 그 도덕적 우월함을 느끼다가 완전히 반대적인 면이 드러나 한 번에 추락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이럴 때 로버트 그린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고
과대망상적 리더에게 당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책에서 대처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유형을 잘 파악하여 중립을 지키는 힘을 유지하여 그 리더와 함께 절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당신이라도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아이디어 자체를 보도록 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확신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맞설 수 있다거나 현실을 알려주겠다는 착각은 품지 마라. 그랬다가는 괜히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유형이 당신의 라이벌이면 운이 좋다. 상대를 놀리거나 미끼를 던지면 저들은 쉽게 과잉 반응을 보인다. 저들에게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가? 하고 의심을 던지면 상대는 아연실색하면서 몇 배로 더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를 망칠 것이다. 또한 본인이 위대한 것을 이룰 운명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운명 같은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좀 더 현실적인 사실을 끄집어내고 가능하다면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자신을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본인의 커리어를 완성한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는 영웅으로 익숙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천재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영웅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책에서는 그에 대해 실제로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는데도 그의 말을 들으면 패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는 본인의 성공을 열심히 광고하고 실패에는 누군가의 배신 같은 끝없는 핑곗거리를 찾아냄으로써 마법 같은 전투력을 가졌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과대망상적 리더는 이런 마케팅 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그 리더는 본인의 마케팅에 본인 스스로 더욱 그것을 믿어버려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까지 손을 뻗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부족에서 오는 혼란과 복잡성에 금세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집단의 리더가 본인은 혼자서도 완벽하며 규칙이나 과학 따위는 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제는 영감이 아니라 광기의 신호로 보아야 한다. 이럴 때는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겠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진짜 이력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음해를 한다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죠.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 스스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끔씩 그것을 놓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균형 감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안 돼, 그게 되겠어? 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균형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 완전히 긍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완전히 부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였을 때 주변의 피드백과 본인의 결과와 어떤 내용의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것으로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 과대망상 유형을 들으셨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어떠실까요? 저 또한 과대망상의 한 축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니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훨씬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은 좋은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생각이 참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과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더 나은 결과가 됐지만서도요. 그러나 그땐 그랬습니다. 물론 실제로 회사 사람들이 멍청하고 정말 일을 못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대망상은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깊은 욕구이므로 본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과 남보다 우월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본인은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며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이 결점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
주위 사람을 당신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이 없고 그 어떤 전략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물리적 허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과 협업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존 도구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현실적이 되는 게 더 인간적이 되는 길이다. 과대망상에 대한 챕터에서 로버트 그린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보니 어떠셨습니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신 모든 분들이 과대망상을 잘 대처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